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 12월 6일입니다. NSC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미 간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간 이제 한 발자국 좀 뒤로 떨어져서 수요일마다는 진행을 하잖아요. 북미 간의 대결의 좀 배경을 뭔가 좀 색다른 방향으로 북한에 대체 뭐가 있길래 지금 미국과 저런 식으로 막 거의 뭐 모든 걸 다 이제 건나는 듯이 이렇게 대결이 펼쳐지냐, 북한에 뭔가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러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시리즈. 네, 이게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었나요? 매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매주 수요일 하는 이유가 있어. 예. 또 뭐 딱 드러낼 수는 없지만. 예. 저는 매주 수요일이라는 생각 못했는데 왜 가끔씩 하지? 한 번에 하지? 이렇게 생각했네요. 네, 그때 경제하는 거 들었습니다. 경제를 했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애청자셨구나. 네. 정치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군사했다. 군사도 그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도 했죠. 네. 뭐 앞으로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네. 군사. 오늘은 좀 결정적인 배경, 이게 또 워낙에나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어줍지 않게 뭐 책들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는 게 좋아. 뭐 무슨 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막스의 자본론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보고 나면 어느 자리에서도 한 번씩 툭툭 던지면은 사람들이 먹어주거든. 그래요. 제가 NSC에서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자본론을 도저히 이거 읽을 엄두가 안 나잖아. 자본론이 1, 2, 3편이지만 1권도 김수행 교수님이 번역된 책에 의하면 1편도 3권으로 돼 있거든. 아니지. 1편 2권에 3편이 3권. 그래서 합이 5권이구나. 5권이니까 읽을 엄두가 안 나는데, 뭐 제가 이제 뭐 10년 진보 운동 10년 차에 뭐 연차가 생겨가지고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우려먹고 있고, 전쟁론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즈비치의 전쟁론도. 근데 전쟁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독일 사람이 썼기 때문에 문풍이 상당히 이제 막스 저리 가라 수준의 난해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볼만합니다. 전쟁론에 보면 클라우즈비치가 전쟁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전쟁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신기한 게 전쟁 의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최고 사령관의 자질을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전쟁 의지 면을 살펴봤을 때 미국의 전쟁 의지와 북한의 전쟁 의지, 결국에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야, 북한은 무슨 뭐 미국의 점심 도시락 끓여도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좀 군사 무기만을 살펴봤을 때, 무기의 기술만 살펴봤을 때 그런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쟁을 무기가 하느냐, 물론 무기가 하는 게 맞습니다만 무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또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그죠? 전쟁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전이나 예전에 6.25 전쟁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을 볼 때 베트남 국민들의 전쟁 의지가, 그죠? 미국이 베트남 민중의 전쟁 의지를 꺾지 못한 거죠. 그리고 베트남 민중들이 미국의 독점 자본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린 거지.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국민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좀 이제 북한의 의지, 이른바 사회적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맞아요. 그 리비아도 다국적군이 침투해가지고 미국을 위시한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일거에. 근데 지금 리비아 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유럽 쪽으로. 그 난민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대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의도 하고 하던데. 근데 리비아 난민들 딱 보면은 이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눈이 흐리멍텅해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난민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자기 운명이 완전히 남의 나라에 막 결탁된 거 아니에요. 몰래 배 타고 막 가가지고. 근데 일단 보면은 되게 흐리멍텅하고 되게 막 우울해 보이고.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막 의지가 높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전쟁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국적군이 침투했다 하더라도. 근데 시리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시리아에서는 거의 뭐 아사드 정부가 거의 내란을 평정을 해줘 지금. 그래서 정리국면 들어가는데 하여튼 리비아는 좀 그런 면이 있더라. 자, 뭐 어쨌거나 북한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우리가 상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북한은 그런 뭐 정신력, 사상 이런 걸 엄청 강조하는 나라. 사실 이런 걸 강조하는 건 대한민국인데
아 맞아요. 태극전사. 예.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원래 이제 막 고된 훈련 여건은 뭐 안 좋지만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텼다. 이거는 참 우리 대한민국의 기질이구나. 아 그러면 남북이 다 같이 한민족이니까 네. 원래 그런 기질이 있는 건가? 막 정신력으로 공부도 정신력이다. 네. 뭐도 정신력이다. 뭐 다 정신력으로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박지성 선수도 네. 막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네. 사실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예전에 유명한 거는 저기 86년 아시아 올림픽 때 네. 아시아 게임 때 임춘애 선수가 네. 말이 와전된 거죠. 라면 먹고 뛰었어요. 그 한마디에 거의 뭐 정신승리의 뭐 화신 이런 진짜 식으로. 라면 먹고 뛰었나요? 아니 근데 라면도 먹고 뛰었겠지. 근데 예전에 임춘애 선수가 그걸 밝혔다고요. 설마 라면만 먹겠냐고. 저도 운동선수인데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와전된 면이 있죠. 라면 회사에서 뭔가 로비를 받은 게 아닐까. 그런데 어쨌거나 네, 북한은 네. 사상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되게 중시해 오는 것 같다. 네. 이런 표현이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지 현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북한의 대표적인 이제 뭐랄까 그런 대표한다 하면 주체 사상을 꼽는단 말이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기본은 이 주체 사상도 사회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기본은 이제 그 소련이 사회주의를 처음 만들면서 이제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이제 변화 발전되고 해서 주체 사상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북한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자체가 핵심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다 주체를 세우자. 그러니까 엄청 자립적으로 뭔가 자력갱생 이런 표현들이 다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뭔가 이 55년부터 해가지고 쭉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이런 표현들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저희가 딱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방에서의 자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근데 솔직히 북한이 무기가 많았을까요? 50년대, 60년대? 그때는 거의 뭐 네, 지금 뭐 나라가 거의 빈곤한 상태라서 소총도 별로 애매한 상황이죠. 전쟁 직후니까 뭔가 탱크도 제대로 된 탱크가 뭐 비행기도 제대로 된 비행기가 많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때 근데 그 중요한 조치를 하나 취한 건 있어요. 네. 왜냐하면 6.25 전쟁 시기에 휴전되고 나서 북한에는 중공군이 있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계속 그죠.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58년인가 50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철수했죠. 58년. 중공군을 철수시켰다고. 근데 무기는 두고. 근데 한미 상호 동맹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영구 주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계속 주둔해 있는데 중공군을 일방적으로 철수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난 그거 좀 약간 충격적이더라고. 그래서 자위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중공군 철수시키면서 사실은 이제 국방에서의 자위해서 무기가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우린 정신력으로 나라를 지키자. 정신력으로 국력 강화하자 이런 컨셉으로 갔던 것 같거든요. 정신력으로 나라가 지키지나.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 먼저 이렇게 이 관념적인 교회에서 기도하는 예전에 그거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대형 간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하는 거대한 간판이 하나 있거든요. 양재 IC 지나가지고 요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그거 너무나 꽂혀가지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딱 있어요. 정신력은 약간 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사회주의권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막스의 뭐 변제법칙 유물론부터 시작해서 유물론적 관점, 과학적 세계관을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니 정신력으로 나라가 지켜지나? 뭐 정신력이 중심된 요인이지만 정신력을 앞세워서 무기도 만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게 4대 군사 노선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 4대 군사 노선 중에서 뭔가 이 전군의 간부화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전군의 간부화라는 표현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전체 군인들이 전부 다 전쟁이 나면은 간부가 돼야 된다.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전략 전술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으로나 의지적인 부분에서도 엄청 각성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그 군사 노선 중에 하나가 있는 거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제 실제 한 직급 높은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나 기술 뭐 자질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라고 하죠. 이를테면은 내가 소대장이야. 그러면 나중에 중대를
책임질 수도 있고. 중대를 지금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네. 혹시나 중대장이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바로 중대를 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네. 면에서 이제 간부와.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게 뭔가 북한에서는 그러면 대신 교육을 진짜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군대 오래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한 10년씩 하잖아요. 평균 근속이 예전에 지금 모르겠다. 평균 근속이 7년이다. 네. 라고 얘기하고 평균이니까. 네. 근데 이제 장기 근속을 하면 근데 10년 있으면 거의 뭐 직업군인 아닌가? 예, 10년이더라고요. 근데 7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네. 중간에 이제 대학도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좀 잘한다 네. 이러면은 뭐 어디 보내주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균 7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은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 한 7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 네. 자기보다 한 직급 아니라 한 두 직급도 네. 그죠? 우리 그죠. 왜 군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거 대대장도 말이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는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전 한 직급 높은 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4대 군사노선 중에 전 인민의 무장화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그런 주민들이 다 나중에 전쟁이 나면은 무장을 해서 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소위 말하면 이 주민들을 이끌 사람들도 필요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이 이제 군대 역량을 높여서 네. 자기 주변의 인근 주민들도 이렇게 동원을 잘 해라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전 인민의 무장화에서 노농저기대라든가 네. 붉은 청년 근위대 같은 네. 이런 뭐랄까 대학교에도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군사훈련을 하고 직장에서도 다 군사훈련하고 민방위 같은 예비군. 우리의 네. 향토 예비군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미국에서 전쟁 훈련을 하면은 계속 북한에서 계속 보도가 왔대요. 그래 이번 노동저기군에서 이렇게 네. 열심히 전투를 훈련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생산이 돌아가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미국이 전쟁 훈련 할 때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할 네. 때마다 항상 그렇게 비상 체계로 돌려가지고. 네. 그렇게 그런 붉은 청년 근위대나 노농저기대에서 그런 군사훈련을 진행을 하고 네. 그럼 이 사람들 이끄는 거를 군인들이 또 해야 되니까 직급을 네. 또 높일 수밖에 없고 직급 높인 역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예전에 노농저기대가 열병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죠. 주로 열병식 하면은 다 근데 붉은 청년 근위대도 하고 우리적 보면 예비군이잖아요. 네. 근데 다연장 로켓포가 막 나와요. 근데 다연장 로켓포가 약간 좀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인민군이 가지고 있는 그 로켓포가 아니라 네. 좀 뭐 트랙터나 경운기에 실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아마 좀 싸제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은 나는데 그런 로켓포 막 들고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엄청 절도 있게 걷고. 근데 좀 약간 좀 쇼킹했어요 진짜. 네. 왜냐면은 그냥 예비군이구나라고 네. 생각하면 일하면서 지킨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남쪽의 예비군도 보면 그러거든요. 일하다가 그죠 한 번씩 가가지고 지키죠. 네. 물론 뭐 지키는지 담배 피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딱 봤는데 로켓포를 막 들고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참고로 북한 군인들의 정신 상태 이런 거를 참고로 보려면은 열병식 보면 됩니다. 네. 이 다리 올리는 각도가 남달라요. 네. 제가 이제 러시아 거랑 중국 거랑 네. 그다음 미국 거를 비교해봤거든요. 열병식을 네. 뭐 그랬는데 이제 다리 각도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한 40도 정도. 그다음에 중국은 조금 높아요. 한 50도. 중국이 네. 그다음 미국은 한 10도, 20도 정도 되는 네. 것 같고. 근데 북한은 90도 넘어가죠. 네. 그죠? 내 생각엔 100도? 원래 이제 네. 사회주의 군대 제식이 네. 그걸 이름이 뭐 있는데 큰 보폭으로 걷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 제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이른바 뭐 자유진영이라고 하죠. 네. 이쪽에서는 자본주의 진영에서 팔을 높이 올리죠. 네, 행진을 할 때. 네. 그래서 군대에서 그걸 배워요. 네. 팔을 높이 올리면서 이제 행진하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팔보다는 다리가 훨씬 힘들잖아요. 그죠? 줄 맞추는 건데 줄 맞추는 걸 보면 이게. 인민군 열병식을 할 때 보면 이게 사선으로 줄을 맞추잖아요. 대각선으로. 그거는 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탈북자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이게 진절머리가 나게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까지 맞추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저는 예전에 보면은 왜 대집단 체조 아리랑이라 그래가지고 네. 한때 한 10년 그것도 10년 전이구나. 북에서 막 대형 이 김일성 경기장에서 그런 이제 집단 체조를 보여준 적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진짜로 그 군대 열병식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고 탁탁탁탁 절도 있게 다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군데 막 틀리더라고요. 거기 이제 평양에 학생들 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 어떤 애는 이렇게
펼침막을 펼쳐야 되는데 네. 안 펼치고 막 딴짓하고 있다가 걸리고 막 다시 막 황급하게 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가끔 가다가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온다니까. 엄청 예리하시네. 그런 것만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기도 뭐 사람 사는 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에서 뭐 좀 계속 얘기를 좀 진척을 하면은 일단 북한에서는 군인들의 정신 상태를 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군민일치를 되게 강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군민일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군이 그거 뭔가 민중들 소위 말하면은 국민들 우리라고 따지면은 국민들하고 같이 일치가 된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막 그런 거 많이 가지 않나요? 그 막 농촌에 모내기 할 때 군인들이 투입돼가지고 그 재해 현장에 네. 군부대가 투입되는 군부대가 게 있고 투입되고 그런 네.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네. 어릴 때는 군대에 위문 편지도 썼어요. 그래서 뭐 국군 아저씨께 네. 해가지고 저도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위문 편지도 쓰고. 네. 그래서 요새 그런 거 안 하더라고. 네, 요새는 뭐 위문 편지까지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북한에서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 뭔가 홍수나 재해가 났거나 아니면은 뭔가 큰 건물을 지어야 될 때 군인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기본 같이 그렇게 공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네. 것들을 북한에서도 잘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저기 것들이. 뭐 김민희 선생님 그 말씀에 딱 보니까 네. 애병의 날이라 그래서 네. 그 나의 이제 지휘관들의 가족들이 네. 지휘관 이제 군 뭐 이를테면 장교들이죠. 네. 장교들의 가족들이 사병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밥 해주고 그런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면 이게 사실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반찬은 5가지 이상, 네. 메뉴는 아무거나. 네. 이게 그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주는데 아무거나 해줘. 그러면 그래 바쁜데 뭐 그냥 김치볶음밥 해놓고 자 여러분 결사투쟁 이러면은 뭐 좀 쎄하잖아요 기분이. 네. 뭐 간만에 밥 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뭐 딸랑 이제 밥 하나 주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반찬은 5가지. 로 이제 한다 그러고 근데 반찬 5가지인데 하나는 불고기에 육회공을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쇠고기 하나는 이제 뭐 회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류는 상관하지 않는데 가지수는 5가지 이 정도로 해놓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서로 간에 부담이 좀 절충선을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민간인이 군인들한테 동원된다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애병의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네. 사실은 그런 그 지휘관의 가족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동원될 수 있다. 네. 이 부대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이. 근데 전 여기서 이제 군인들의 노력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제 군인들은 새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2끼는 나왔다는 거죠. 밥이? 네, 밥이. 네. 근데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엄청 욕을 먹었죠. 소위 말하면은. 그죠. 네, 그러는데 이제 민간인들한테는 그만큼 안 차려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네. 거기서 북에서 뭐 인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안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녁밥을 그 주먹밥으로 만들어가지고 몰래 그 애기들이 사는 집 앞에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절대로 굶으면 안 된다고. 네. 그러면 또 거기에 있는 그게 집에 이제 어머니가 막 나와가지고 울면서 네. 가져가라고 나라 지키는 사람들이 더 먹어야지 이런 눈물겨운 합폭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애병의 날이라는 것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소위 억지로 하지 않고. 그렇지. 원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러니까 그 위문 편지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장치가 뭐냐 했을 때 사실 군인들이 더 도와주는 부분 군부대 주변에 있는 마을들한테 네. 이것저것 물신양면으로 더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인에 있는 군인 가족들이나 네. 군대 주변에 있는 마을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하고 또 군인들도 그 마음에 감동해서 더 막 자기도 또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뭔가 훈훈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북한이 지향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그런 거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좀 잘 되려면 뭔가 좀 이제 서로 이제 만나면 인사하는 적어도 예. 이게
말동무는 너무 심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위기 돼야 되는데 군인들이 이제 제 지역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막 복구 작업에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하나 뭐 인사 안 하나요? 네. 아니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딱 만나면 인사해요? 네. 지하철에 누가 이제 자리 양보해 줄 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하면서 자리 양보해 줘. 만약에 어떤 뭐 이를테면 뭐 자리 인사하다가 이상하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무뚝뚝하거나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난 좀 안 좋더라고.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인들이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민간인들을 동원하기에도 좀 원활하게 이렇게 하는 장치들이 아닌가. 민간인들을 동원한다기보다는 뭐 일단은 모르겠어요. 뭐 전쟁이 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나서는 그런 내가 너무 이상주의자인가?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전쟁 시기라 그러면 뭐 동원령은 내려야겠죠. 이건 뭐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을 어쨌든 최대한 발동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남과 북이 동시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막아야 되니까. 그죠. 뭐 기본적으로 전쟁을 뭐 배제하는. 평화적 수단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주로 북한의 사상 문제, 그러니까 군인들의 장면들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약간 뭐라고 하냐면 북한 측의 주장을 너무 이제 좀 그대로 읽은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실제 뭐 김영일 선생님을 NSC에 모셔가지고 실제 좀 어떤지 북한에서 그건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현지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이런 시간도 한번 취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NSC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